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4월 17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어제도 일부 하락했는데 오늘도 급락합니다. 다우가 1.7% 하락했고요. 나스닥도 3% 하락합니다. 미국 시장의 화두는 두 가지였죠. 하나는 관세 관련한 내용, 또 하나는 애플의 발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미국의 관세는 계속 지속형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는 부빌 언덕으로 제롬 파월의 발언을 좀 기다렸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인플레이션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낮아졌잖아요. 2.4%요. 그리고 무역 관세로 해서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거냐라는 어떤 비둘기적인 발언을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혀 다른 비둘기 발언이 없었습니다. 매파적 발언이 좀 있었고, 그게 관세 정책과 맞물리면서 주가를 끌어내리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해석을 해야 되겠죠. 어저께 관세에서 핵심은 엔비디아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중국용 인공지능 칩 H20죠. 이거를 납품하고 있었는데요. 중국의 스타트업인 딥시코에 대해서 단속 조치를 미 정부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중국에 수출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분위기가 형성됐죠. 미 정부는 뭐라 했냐, 엔비디아한테 이 H20를 중국에 판매하려면 라이센스, 그러니까 허가증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엔비디아에 통보했고요. 엔비디아는 이거로 인해서 약 55억 달러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나왔죠. 엔비디아가 7% 하락하면서 관련주들이 싹 다 빠졌는데요. AMD 같은 종목은 8% 정도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 정부가 현재 중국을 대상으로 한 카드가 좀 약해요.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를 카드로 쓰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딥시크의 인공지능이 알겠지만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간 게 이 H20거든요. 이 저사양. 그래도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끊어야지만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벌써 다 들어가서 충분히 기술력 확보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굳이 이럴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이 되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강공 드라이브를 필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에서 어저께도 제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파이널 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이번 무역전쟁에서 중국한테 질 수 있다, 시진핑한테 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카드의 차이를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카드보다는 시진핑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죠. 그 얘기가 트럼프 귀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 트럼프로서는 새로운 카드를 만드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되죠.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발전해서 막 이런 거 저런 걸 다 예측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발언들을 뉴스로 나오기 때문에 그 뉴스를 보게 되면 또 대응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발전해서 사람들 머리가 좋아지니까 이런 어떤 이슈 문제들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시장이 더욱더 어렵게 되는 상황도 됩니다. 물론 좋게 되는 경우도 있죠. 어렵게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중국에서는 무역 분쟁에 대해 협상 조건을 제시를 하죠. 어떤 조건을 했냐면, 협상이 개시되려면 일단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는 담당자를 임명해라.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확히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라,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대만과 관련해서 중국의 국가안보 우려가 해소돼야 한다, 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만 침공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잖아요, 중국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이 끼어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가 사실은 우리나라와 일본 안보를 도외시하고 주둔비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역 분쟁을 위해서 이걸 무시할 수도 있어요. 물론 아닐 수도 있고, 이건 아무도 알 수 없죠. 트럼프가 어디에 중심을 두는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사실 트럼프에 대해서는 정말 알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매번 바뀝니다. 그러니까 전략은 하나가 있긴 한데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죠. 이게 원래 다혈질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나이가 먹어서
약간 노만기가 오면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물론 뭐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 상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트럼프가 나이가 79세 아닙니까? 나이가 많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국 협상조가 두 번째, 뭐 아마 해변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보내겠죠. 그 임명할 거고, 두 번째가 이제 핵심인데, 대만에 관련돼서 중국의 국가안보 우려. 이거는 이제 대만 침공을 하고 싶은데 미국이 와 있으니까 혹시라도 뭐 역공격을 다닐 수 있고 뭐 그런 부분이죠. 그렇죠? 근데 침공을 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예전부터 뭐 그 침공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대만도 결국은 중국의 하나다 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요까지 제시했다라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 물꼬를 틀기 위한 뭐 일단 생각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죠. 그런데 또 미국은 엔비디아발 이슈를 통해서 시장을 또 급락을 시키고 그런 모습도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아침에 속보로 보니까 미국하고 일본이 협상 타결에 뭐 진전 있다라고 트럼프 얘기하는데 이건 바로바로 뉴스를 트럼프가 얘기를 해요. 성격이 특이하거든요. 보통 협상하고 나면은 조금 확인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냥 뭐 좀 압박하는 재료인 것 같아요. 좋은 예를 했으니까 이제 니네가 해야 돼 뭐 이런 느낌.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성격이 참 특이합니다. 근데 이 내용 중에서 LNG 개발과 주둔비 요거는 얘기 나오고 있다고 하죠. 거기에 플러스 알파의 관세를 더 높일 건지는 모르겠지만 LNG가 주둔비 요게 만약에 확실하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좀 그거에 관련될 수 있죠. 근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다음 주부터 미국 재무장을 만난다고 하죠. 스캇 빈센트인가요? 만나서 이제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기 정부에 넘긴다. 요것도 명분이 될 수 있죠. 왜냐면 사실 대행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될 수 있어서 차기 대통령이 해야 한다 그러면 할 말이 없죠. 근데 만약에 주둔비 찔끔의 LNG선 뭐 이런 거라면 해볼만 하죠. 대신에 이제 LNG선이 LNG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이익을 충분히 가져온다면 해볼만 하죠. 근데 이제 관세를 더 높이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못하죠. 그러니까 어디에 더 좋은 결과가 있을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후임자가 하는 게 맞을지 현재 대행 쪽에서 좋은 결과로 진행할지 이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제 생각으로는 진짜 LNG 개발 그 다음에 주둔비 정도로서 마감 친다 그러면 할만하죠. 대신에 LNG 개발을 통해서 얻는 수익의 몇 프로를 가져오느냐 이 싸움이 되겠죠. 그런다 그러면 뭐 잘 협상되는 거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아니라 관세 25% 플러스 당연히 한 거고 나머지 거라 그러면 이건 무조건 차기 정부로 넘겨야죠. 차기 정부에서 뭐 새로운 방법이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을 끄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끌면 중국과 협상이 어느 정도 되면서 우리도 거기에서 살짝 벗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미국에서는 두 가지 이슈가 있던데 그 제롬 파월이 트럼프의 관세가 연준에 도전이 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죠. 그래서 높은 관세가 인플레이션 성장 둔화를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적어도 관세는 일시적으로나마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금리라는 인플레이션 되면 올라가면 못하죠. 그 얘기죠. 그런 점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롬 파월은 좀 지켜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한 다음에 2.4%의 소비자 물가가 내려왔지만 이게 한 번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는 거죠.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죠. 봐야 된다. 왜냐하면 무역 분쟁이 실제로 시작됐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지 않습니까? 몇 개월 지나봐야 안다. 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그나마 경기 침체나 뭐 이런 거로 인해서 트럼프 관세가 경기 침체를 가져오게 되면 연준이 금리 인하도 시도하겠구나. 또 트럼프도 인플레 내놨으니까 금리 인하 시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상황인데 제롬 파월은 그 부빌 언덕으로서의 역할을 안 해버리는 거죠. 유일한 부빌 언덕이었는데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되면서 시장이 좀 흔들린 상황이 아닌가 뭐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나스닥저가 다우를 좀 보시면은 다우는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뭐 내렸지만 뭐 지난번 저점 대비로 올라온 거에 뭐 어느 정도 눌린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나스닥도 그렇죠. 완전히 또 저점을 다시 갈지 모르겠습니다. 뭐 보통 이제 가다가 20을 맞고 제자리에 갔다가 또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하락의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하락은 뭐 제한되는 공가수이라 뭐 쌍바닥을 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해외 종목들은 뭐 많이 밀렸습니다. 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십자 도지로 끝났네요. 여기 6% 빠졌는데 장중한 때 거의 10% 넘게 빠졌었네요. 10% 넘게 빠졌던 그런 모습이 있었네요. 그렇지만 저점 찍고 올라온 상태에서의 뭐 싸움 정도로 해석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바는 금값입니다. 제가 아마 금값에 대해서는 아마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요런 건 아주 굉장히 잘 맞는데, 시장은 정말 뉴스에 민감하다 보니 이게 제대로 좀 안 맞는 상황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요. 제가 금값을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지금 3,333불까지는 이게 적용이 안 됐습니다, 아직. 근데 지금 온수당 3,333불, 죄송합니다. 3,338불까지 갔는데, 지금 현재 여기 3,240불이거든요. 근데 기술적으로 제가 이렇게 그려서 월봉상을 해서 만약 여기를 더 돌파하는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이 정도는 끝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해드렸잖아요. 근데 정말 금값이 됐습니다. 달러 약세가 금을 안전자산으로 여기게 됐고요. 그 다음에 미국중 관세 정책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금값이 3,400불 정도까지 가면 끝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만약 그걸 돌파하게 되면 정말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의 관세 문제가 시장을 초토화시킬 확률도 있죠. 그렇게 되면 금값이 더 올라가게 된다면. 근데 물론 그건 이제 그 생각이고, 금값이 꼭 올라간다 그래서 시장이 박살난다는 보장은 못하지만, 금값이 만약에 오른다 그러면 일단 안전자산 선호가 커지는 것만큼 사시잖아요. 그래서 위험자산의 선호도가 약하기 때문에 박살나지 않더라도 이 위험자산이 좀 오르게 부담스러워질 수 있죠. 아니면 천천히 움직일 수 있고요. 왜냐하면 항상 보면은 막판에 시세를 주잖아요. 뭐든지 막판에 시세를 주는 금값이 그 막판 시세 중이라고 봅니다. 막판 시세 중이다. 여기서 더 가가지고 뭐 4,000불, 5,000불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막판 시세를 주는 과정, 저는 3,400불 정도까지 원래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코스피인데요. 코스피가 어저께 외국인이 매도를 했습니다. 장 초반에 별로 매도가 없었는데 매도를 했습니다. 선물도 어저께 약 한 2,400억 정도 매도했다 막판 싹 다 걷어들였고요. 장중에는 또 1,000억 정도 플러스까지 간 적도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일단 현물에 들어오지 못하는 게 좀 아쉽죠. 현물에 들어오지 아쉬운 그런 상황인데, 선물에서는 약간 주섬주섬, 그러니까 주저주저하는 그런 상황이 좀 있기 때문에 선물의 흐름을 좀 보실 필요성이 있고, 또 오늘 위클리 만기입니다. 위클리 만기는 한쪽으로 세게 가든지 아니면 전날 방향과 반대로 가든지 뭐 이런 식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위클리 만기 변동성 한번 예의 주시해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